안녕하십니까.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이 사례는 어느 교장 선생님의 억울한 사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실 내용이 뭐 교장 선생님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또는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사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분은 이제 제주도가 고향이세요, 원래. 그리고 이제 지금 서울로 대학을 와서 대학 졸업 후에 임용고시를 봐서 이 수도권에서 이제 교사로 시작해서 교장까지 가신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정년만 늘어나지 않다면 향후 5년 후에 퇴직을 하고요. 고향 제주도에 갈 계획입니다. 제주도에 가서 좀 노후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내용인데, 자, 이분한테는 이제 고향이 제주도긴 하지만 이 제주도에 이제 또 물려받은 땅이 하나 있어요. 농지도 있고 뭐 땅도 있는데, 이 보시면 이 농지가요. 지금 밭인데 현재 위치가 괜찮아요. 뒤에 이렇게 조그만한 산도 있고, 또 앞에 여기가 지금 현재 도로입니다. 도로. 그래서 건축도 가능하고 위치도 괜찮고 뭐 굉장히 괜찮은 땅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제 이걸 방치해 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예, 제주도 친척에게 좀 농사를 좀 지어달라라고 바라는 건 없으니 그냥 방치하긴 그렇다 그래서 친척에게 좀 경작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땅은 언제 어떻게 지금 취득을 하게 됐냐면은 아버님이 아버님이 오래전에 뭐 한 25년 전인가요? 그 전에 가지고 계시다가 2014년 9월 6일에 사망 이렇게 돼 있죠. 상속. 돌아가시고 나서 본인이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4년이니까 한 5년 됐잖아요. 5년 동안 뭐 자기가 경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5년 동안 또 교장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고향에 내려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친생한테 좀 부탁을 했겠죠. 경작해달라고. 자, 이런 상태인데, 자, 이분께서 어느 날 전화를 한 통화 받습니다. 어, 그 땅이 괜찮았는지 이 기획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주도 전 지역에 토지를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데 아주 비싼 값에 예, 매입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 땅을 보니까요, 아주 위치가 괜찮아서 정말 많은 금액을 주고 사고 싶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파실 생각은 없었어요.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가서 뭐 이렇게 좀 농사도 짓고 이럴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전화가 왔더니 팔 생각이 없는데요라고 했더니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차피 5년 후에 퇴직해서 오실 거지만 선생님 연금 소득이 한 4천만 원 되잖아요. 퇴직하면. 그래서 소득이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시면 소득이 3,700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은요, 농사를 지어도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팔았을 때 세금이 엄청 내야 되고요. 또 설령 경작을 한다 하더라도 8년 이상 오셔서 농사를 지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볼 텐데, 이 소득도 3,700이 넘고요. 8년 이상 경작을 하시려면 지금 뭐 60 몇 세 퇴직하셔서 63세인가요? 8년이면 얼마야? 이거 하시려고 이렇게 고생하느니 지금 제값을 받고 저희가 사드릴 테니까 지금 파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또 가격이 오르면 나중에 세금도 많이 내야 돼요. 라고 했더니 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래, 이게 소득도 많고 내가 8년 동안 농사 짓기도 현실적으로 힘들겠네. 이때 조금 비싼 값에 팔자라고 매매를 한 겁니다. 우연찮게 매매를 했고요. 세금도 꽤 많이 냈어요. 많이 냈습니다. 자기가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잊고 지냈습니다.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이 제주도에 사는 사촌 여동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오빠 그 땅 오빠 명의로 된 거 그거 지금 가지고 있지. 막 시세가 엄청나게 지금 제주도가 올라간다네. 더군다나 거기는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두 배, 세 배 지금 값이 뛰고 있어. 라고 하는데 사실 나는 세금 때문에 팔았다. 미안하다. 팔아버려서. 그랬는데 나중에 이 동생이 알고 봤더니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부동산 가격도 오르지만 세금 감면도 됐던 거예요. 예. 이분이 퇴직을 하고 나서 와서 1년만 경작을 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금이 안 내도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경우냐면, 자, 이렇게 상속인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상속인은 이제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자녀가 1년 이상 물려받아서 농사를 지으면 이 피상속인, 또 상속인 있죠. 이 피상속인은 이제 부모죠. 부모와 자녀가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감면이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정리를 하면 부모가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현재 자녀는 직장에 다니고 연봉도 한 뭐 7천이 넘고 교장으로 또 5년 후에 퇴직할 계획이고, 퇴직하고 나서는 본인이 1년 이상 경작을 하면요. 경작을 하면 부모와 자녀가 경작한 기간, 실제 자녀가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면 100%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뭘 잘못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는 퇴직하고 연금 소득이 4천만 원이 넘으니까 세금 감면을 못 받는구나. 두 번째는 퇴직하고 8년 이상을 경작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잘못 알았던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규정을 했다. 본인이 퇴직을 해서 1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총 농사 짓는 기간이 몇 년이 되냐면 21년이 됩니다. 21년. 그러면 8년 이상이 충분히 넘잖아요. 그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요. 이분의 애초 계획대로 퇴직을 하고 나서 1년 이상 경작을 하고 나서 2년 후에 1년 경작을 하고 그 다음 연도 지금 2년 차에 팔았다. 그럼 세금 100% 감면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렁 팔아버린 거예요. 자, 요 1년이란 기간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 퇴직을 해서요. 연금 소득 있잖아요. 연금 소득. 연금 소득은 우리가 세금 감면의 기준 대상이 되는 3,700만 원 기준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연금 소득은 뺍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 하지 이 연금 소득은 빠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연금을 4천만 원 받아도 되고, 자기가 와서 1년 이상만 경작을 하면 2년 차에 팔아도 세금이 100% 감면됐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장 다니니까 농사를 못 지으니까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낸다, 이런 생각만 하고 계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세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왕창 많이 받으면 되겠지만 5년 후 10년 후를 계획을 해보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농지는 1년 이상 경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또 소득이 많은 사람들, 또 타지에 있는 분들이 상속받은 농지가 있다 그러면 요 부모님과 경작 기간을 꼭 주의 있게 알아야 되고요. 본인이 와서 1년 이상만 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지금 농사를 안 짓고 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요게 중요해요. 요게. 그래서 요 내용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 되셨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또 좋은 정보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